체력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싶나요? 달리기를 해도 체력이 생각보다 잘 늘지 않아서 고민인가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도 체력이 잘 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운동을 해도 체력이 잘 늘지 않았다면요, 세 가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 유튜브 영상에 달렸던 댓글하고요, 근력학교 수강생들이 했던 잘못된 생각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운동을 해도 체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은요, 이 영상만 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다가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훈수를 둘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가장 큰 실수는 유산소 운동 혹은 근력 운동 중 하나만 한다는 점이에요. 체력을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요, 건강 체력 요소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 체력 요소는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가지 능력치들이 골고루 좋아져야 체력이 좋아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건강 체력 요소를 이루는 모든 능력이 약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근력과 심폐지구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력 운동만 하거나 유산소 운동만 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선호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운동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뜻인데요. 제가 수업하는 근력학교 수업에서는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모두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제각각인데요. 어떤 사람은 근력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유산소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좋아해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폐 기능이 좋게 타고난 사람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좋아하게 되죠. 반대로 힘이 좋게 타고난 사람은요, 근력 운동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재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근력 운동만 주구장창 하게 되고, 유산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달리기만 주구장창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건요,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해서 체력이 더 효율적으로 강해집니다. 운동을 해도 체력이 잘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운동을 편식하기 때문이에요. 편식 없이 운동을 해줘야 효율적으로 체력이 올라갑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해보세요. 그래야 운동 편식을 하지 않게 되고요, 체력도 올라가고 자신이 하는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치는 사람들의 경우 비거리가 안 나오면은 골프 치는 연습만 하잖아요. 근데 힘이 너무 약해서 비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력 운동은 하지 않고 골프 스윙만 연습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필요한 건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죠? 근력학교 수업에서도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근력 운동하기 정말 싫어했었어요. 근데 근력 운동 시작하고 나서 골프 비거리는 당연히 늘어났고요, 골프를 치고 나면 몸에 생기던 통증도 모두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걸 하세요. 하기 싫은 게 보통은 자기한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체력장 때 푸시업은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런데 오래 달리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운동 인생의 절반 이상을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고 살았죠. 이런 운동 편식 때문에 저는 유산소 허약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도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시작한 몇 년 후에는 숨이 차다는 느낌을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단은 당연히 편하게 올라가고요, 언덕도 크게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죠.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한테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힘이 센 게 무조건 좋나요? 아니면 달리기 잘하는 게 무조건 좋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특정 분야를 잘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하는 게 체력에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에요. 자기가 유산소 허약 증후군인지 아시고 싶다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프리웨이트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머신 운동만 한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요, 프리웨이트가 어렵기 때문이죠. 머신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머신 운동과 프리웨이트 운동은 사용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머신 운동은 어떤 사람이 대부분 사용하는지 아시나요? 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보디빌딩을 많이 하는 헬스장에는 머신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프리웨이트는 조금 다릅니다. 프리웨이트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든지요, 전신 운동 성격을 갖습니다. 이 도구를 만드는 바벨 컬조차도 실제로 해보면요,
하면요, 배, 허리, 어깨 등 모든 근육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들어서 옮길 때도요, 허리, 어깨, 배, 다리 근육이 모두 작동되는 거죠. 즉 프리웨이트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들이 모두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프리웨이트도 몸 만들기에 정말 훌륭하죠. 다만 머신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머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머신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움직이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대충 당기기만 하면은 정해진 궤적으로 움직이죠. 움직이는 부분 외에는 크게 다른 근육이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이트인 스쿼트를 생각해 볼게요. 등에 짊어진 바벨이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이죠. 바벨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벨을 짊어지고 있는 어깨에서부터 몸통,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끊임없이 힘을 쓰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전신 운동이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프리웨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몸이 힘을 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체력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요, 프리웨이트로 운동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굳이 3대 운동 4주 수업을 열어서 3대 운동을 구독자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빅머슬 7 운동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다면은 벤치프레스, 스쿼트 두 가지 운동만 하는 것도 강력 추천드려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머신 운동을 했을 때보다 프리웨이트 운동을 했을 때 힘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진다는 사실을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프리웨이트보다 머신 운동이 훨씬 쉽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신 운동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체력이 목적이라면 프리웨이트를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실수는요, 너무 빡세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TV 등에서 빡세게 운동하는 모습이 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TV나 유튜브에 완전 초보자들이 나오나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숙련자나 선수들이 나오죠. 그분들은 빡센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빡센 운동은 숙련자나 선수들도 가끔씩 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TV에서 촬영을 할 때 그렇게 빡세게 하니까 맨날 빡세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초보자일수록 운동 강도를 생각보다 낮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운동 강도는 70%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최대 중량이 100kg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70%인 70kg으로 주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5회 5세트도 괜찮고요. 5회 2세트도 괜찮습니다. 물론 충분한 자세 연습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해야겠죠. 유산소 운동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최대 심박수를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220에서 나이를 빼면은 최대 심박수예요. 즉 30살인 사람의 최대 심박수는 190이라는 뜻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심박수 190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내 최대 심박수의 70%를 계산해 볼까요? 30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0에다가 0.7을 곱하면 133입니다. 이 심박수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존투 운동에 사용되는 심박수예요. 이 심박수로 넘어가도록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유산소 운동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정 유산소 운동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40, 50대 분들이 화를 내요. 진짜 많이 내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적정 심박수가 너무 낮은데 뛰지 말라는 소리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뛰지 마세요. 뛰더라도 정말 천천히 뛰거나 아니면 잠깐 뛰었다가 걸으면서 쉬는 거를 반복해야 돼요. 혹은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제대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뭐 그게 싫으시면은 심박수가 나발이고 그냥 뛰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체력이 오르기도 전에 다쳐서 병원에 가시게 될 거예요. 물론 운동한 기분은 나니까 기분 자체는 좋을 거예요.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심박수를 내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로 계산을 해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편식을 하지 말자 그랬죠, 그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 강도를 70% 정도로 맞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잘 지켜줘도요, 체력이 효율적으로 잘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하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많으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